여러분, 오키나와의 전통 가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예쁜 집? 사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한 권의 책 같은 존재랍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언어를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어떻게 태풍이랑 맞서 싸우고 심지어는 악령까지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이지 않는 신분 질서와도 싸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집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거대한 세 가지 힘에 맞서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전투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료큐의 집이 어떻게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겼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거친 자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악귀에 대한 믿음, 마지막으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던 그 엄격한 신분사회까지. 이 세 가지 힘이 집 한 채에 어떻게 전부 담겨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을 찾으러 가볼까요? 힌트는 바로 저 위, 하늘이랑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지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키나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선명한 붉은색 기와 지붕. 근데요, 이게 그냥 예쁘라고 얹은 지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엄청난 권력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류큐 왕국 시정에는요, 말 그대로 사는 집만 봐도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아나야라고 해서 그냥 집으로 지붕을 엮건 소박한 오두막집에 살았고요. 반면에 귀족들은 누치자라고 불리는 딱 봐도 튼튼해 보이는 목조가옥에 살았죠. 지붕에는 당연히 붉은 기와를 얹고요. 심지어 집 주위에는 단단한 돌담을 쌓고 바람을 막아주는 훅구기 나무까지 빽빽하게 심어서 뭐랄까 거의 작은 성, 요새 같았다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 붉은 기와 아카가와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신분을 가르는 핵심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오키나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상징적인 풍경이지만 그 시절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오직 지배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심지어 나라에서 법으로 딱 정해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역사가 바뀌면서 이 기와의 운명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1879년에 류큐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딱 10년 뒤에 드디어 이 건축 제한이 풀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 그토록 원하던 붉은 기와를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소수만 누리던 특권의 상징이 이제는 모두를 위한 오키나와의 정체성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나는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지붕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지붕 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위험 있게 떡하니 앉아있는 저건 뭘까요? 네, 바로 이 집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수호신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시사입니다. 생긴 건 꼭 사자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한데 이 친구들의 임무가 아주 막중해요. 집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 그러니까 마요케라고 부르는 것들을 막아내는 영적인 보디가드, 파수꾼인 셈이죠. 이 시사도 붉은 기와랑 운명이 아주 비슷해요. 원래는 슈리성 같은 왕궁이나 높은 사람들 무덤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제한이 풀리면서 이 시사도 드디어 궁궐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집 지붕 위에도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모두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 거예요. 일종의 수호신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근데 시사를 자세히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역할은 악귀를 쫓아내는 거니까 무섭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인들이 무섭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어째? 표정이 점점 더 웃기고 익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사의 매력이죠. 두려움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유머로 가볍게 이겨내는 오키나와 사람들 특유의 지혜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지붕 위의 수호신도 만났으니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대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하나 있네요. 아주 독특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똑똑한 구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힘푼이라는 건데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 본체가 보이기 전에 이렇게 떡하니 서 있는 벽이에요. 집이랑은 떨어져서 혼자 서 있죠.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지만 말 그대로 집 안을 가려주는 병풍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흰푼은 대체 왜 세워둔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예요. 밖에서 대문만 열면 집안이 훤히 다 보이는 걸 막아주는 프라이버시 보호용이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방패 역할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악령, 그러니까 마물은 절대 코너를 돌지 못하고 무조건 직진만 한다고 믿었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대문으로 들어온 악령이 이 흰푼에 쿵 부딪혀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벽 하나를 세웠을 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남들의 시선을 막아주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말 그대로 이 벽 하나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지켜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쭉 모아볼까요? 붉은 지붕, 시사, 흰푼.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류큐의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살아남기 위한 완벽한 생존 설계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먼저 태풍 같은 자연의 위협은 단단한 돌담이랑 후쿠기 나무로 막아냈고요. 이게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이죠. 그리고 신분제라는 사회적인 규칙에는 붉은 기와라는 상징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공격은 바로 시사와 흰푼이라는 영적인 방어막으로 막아낸 거죠. 결국 류큐의 집은 눈에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떨까요? 매일 생활하는 나의 아파트, 내 방은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칙이나 믿음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어쩌면 우리 집 현관문이나 창문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언어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